아이고,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예. 아니,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할 때 마 변호사님은 어떤 거 제일 많이 보세요? 최근에 이 물건을 구입한 분들의 리뷰를 좀 보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해보고 네, 싶었어요. 맞아요. 예. 그 밑에 달린 후기들, 네, 맞아요. 리뷰들, 과연 이 리뷰가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 소비자들 써서 그 리뷰를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조작이 된 거나. 예, 좀 쉽게 얘기해서 선수들이 작업을 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왜냐면 한번 구입하면 또 반품하기도 어렵고 되게 번거로워요. 예, 환불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리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집중 조명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일단 모셔볼까요?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패널 변호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날이 많이 덥죠? 많이 덥네요. 예.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네네. 만나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입법화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TV로 뵌 적이 있거든요, 두 분을. 직접 이렇게 보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소비자분들의 리뷰,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의 그 리뷰에 대한 반응,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예. 가보시죠. 오늘은 리뷰, 그 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뭐 너튜브 같은 영상 보면은 리뷰 자체가 영상의 컨텐츠가 돼서도 많이 나오고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리뷰가 발달하게 된 계기가 그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인터넷 상거래가 좀 많이 발달한 게 맞아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요즘은 뭐 책도 다 인터넷으로 사고 옷도 인터넷으로 사고. 이 리뷰가 이렇게 단순히 소비자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뛰어넘어서 네. 기업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맞아요. 한다고 해요. 예.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고 리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반영을 해서 좀 제품을 보완하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경쟁자들에게 나쁜 평가를 주는 이른바 별점 테러를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별점이 음식점의 존폐를 좌우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고객들의 부당한 요구도 거절 못하는 건 물론이고 경쟁업소의 별점 테러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왜 관할 부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맛없다고 후기를 남긴 소비자에게 업체 사장이 행패를 부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너 입법동 살지? 리뷰 안 내리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아니 음식 상태가 왜 이래? 배달할 때 잘못한 건가? 아이 포장을 이상하게 했네. 포장을 제대로 안 해서 국물이 줄줄 흐르네요. 신경 좀 써주세요. 별은 3개. 저 정도면 저는 별 하나 줄 것 같은데 그래도 3개 주네요. 단순히 있었던 사실만 올리셨어요, 지금 보니까. 여보세요? 방금 김치찌개 시키신 분 맞죠? 누구세요? 저 그 분식집 사장인데요. 그쪽에 올린 리뷰 때문에 제가 곤란해졌거든요. 빨리 지워주세요. 아 제가 무슨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함부로 연락하시면 안 되죠. 전 안 내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너 입법동 살지?
리뷰 안 내리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와, 저거는 협박이네요. 주소도 알고 있으니까. 뭐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 근데 진짜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실제 제보의 사연으로 저희가 영상을 좀 구성을 해봤는데, 아니 만약 제가 저런 입장이라면 저도 배달 음식을 정말 많이 시켜 먹어봤지만 좀 겁날 것 같아요. 실제로 2018년도에 음. 파스타집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일단 그 배달을 할 때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 넣죠.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 주소를 알아야 넣어야지. 배달을 하니까요. 우리 집에 그렇죠. 오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리뷰를 이제 비판적으로 남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지금처럼 바로 연락을 하지 않고 네. 해당 리뷰에 댓글을 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네. 주소를 고스란히 집어넣습니다. 너 여기 살지. 그러면서 일종의 협박성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 글을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답글에 그렇게 남겨놓은 그렇죠. 그럼 그걸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 모르는 거죠. 아니 좀 이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남의 그냥 개인 정보를 맞아요. 그냥 공개를 한 거고 거의 어떻게 보면 협박성으로 좀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거는 사실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네. 아니 근데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리뷰 관련돼서 요즘 좀 신고 건수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2020년도에만 무려 7,054건이 접수가 됐고요. 더 놀라운 수치인 건 뭐냐면 2009년도에는 단 7건이었어요. 11년 만에 1,000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고 지금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리뷰를 올렸다가 또 곤란에 처하셨다는 그런 사례자분을 한번 또 만나봤습니다. 네네. 그날은 혼자 식사를 하러 그냥 들어갔어요. 아무 가게나.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도 이제 나중에 들어온 손님을 먼저 테이블 주문을 받고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답만 하시는 거야. 대답으로 그냥 네 잠시만요 이렇게 대답만 하시고서는 안 오세요. 혼자 왔다고 해가지고서는 지금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기분이 나빠져서 리뷰를 쓰게 된 거죠. 그 글이 내려간 거예요. 본인이 이런 글을 올려서 명예훼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글을 닫는다. 이건데 욕설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좀 더 많이 화가 나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캡처를 해서 다시 글을 올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쪽지로 왔어, 쪽지로. 네. 아니 잠깐만요. 저는 좀 약간 의아한 게,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 있는 내용을 그런 리뷰를 남긴 곳에 남겼어도 명예훼손이 된다?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네네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됩니다. 아, 사실을 말해도 그러니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물론 공연성도 충족을 해야 하고 네네. 그다음에 명예훼손의 정도도 좀 보긴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요건이 모두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또 네.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 실제로 2011년도에 네. 산후조리원에서 있을 때 겪었던 불편함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산후조리원 측에서 이 산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1, 2심에서는 이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서 원장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공익성이 부정된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는 이 정보들이 대부분이 다 사실이었고 또 이제 임산부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해서 공익성을 인정해서 무죄 판결로 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업주들이 이런 리뷰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런 일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아무래도 이 리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서로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2011년도에 마이클 루카라고 하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팀이 그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네네. 제목이 리뷰, 평점과 이제 뭐 수익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기업에 대한 평점이 1점 올라갈수록 매출이 한 5에서 9%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해당 조사에. 엄청 큰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리뷰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아, 왜 이렇게 그 리뷰에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리뷰라는 게 단순히 그 소비자들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분들 이것을 좀 악용하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피해를 주는 사례도 또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경우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또 제보를 받았거든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주문 들어왔네? 어디 보자. 김치찌개 1인분 세트. 여보! 김치찌개 1인분 세트. 잠깐 기다리는 동안 리뷰나 좀 볼까? 자, 뭐야 이거? 2인분 같은 1인분 달라고 했는데 1인분만 주면 별 1개.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았으면 별 1개. 아, 무슨 리뷰가 이래. 진짜 못 살겠네. 네, 집밥돼지입니다. 제가 김치찌개를 시킬 건데 그 김치찌개 시킬 때 그 삼겹살 좀 같이 넣어서 이벤트로 좀 주세요.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리뷰 이벤트는 따로 안 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따로 주문을 하셔야. 아니 무슨 가게가 이래요, 야박하게. 내가 리뷰 잘 써준다니까. 아, 무슨 권력처럼 손님 이러시면 나는 행사를 하네요. 이 아저씨 말이 안 통하네.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서비스 안 주면 별점 1개 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와, 못됐다. 안 그래도 좀 사업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영상을 보고 하는데 제가 다 분노하게 되네요. 또 화가 좀. 나죠. 예. 아니,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손님들도 좀 많이 안 오는 상황이고 밖에 잘 외출 자체를 안 하는 상황인데 저렇게 무슨 마치 이거 권력처럼 리뷰를 남겨줄 테니 이거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저렇게 강요하는 게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상공인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고 심각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저기서도 보셨지만 서비스를 주지 않으면 악성 댓글, 악성 리뷰를 남기겠다. 네. 이제 뭐 상품을 심지어는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리뷰를 안 좋게 남기겠다라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블랙 컨슈머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실제 한 2월 정도에 네네. 본인이 아마 초밥을 시켰었나 봐요. 근데 그 초밥이 본인 입맛에 안 맞았었는지 변기에 버리는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올리면서 그 초밥을 그냥 그렇죠. 변기에다가 버리면서 멘트가 앞으로는 변기가 배가 고프면 여기에 시켜야 할 듯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듯이 올려서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뭔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맛이라는 게 사실 개인의 주관이잖아요. 누구에게는 굉장히 좀 맛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맛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공개적인 곳에서 그냥 내 입맛에 맞지 않았다, 맛이 없었다. 그 그렇죠. 정도면 충분한 걸 가지고. 이 악성 리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좀 피해를 당했던 저희 피해자분을 저희가 어렵게 한번 좀 만나봤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좀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최근 새우튀김 한 개를 놓고 벌어진 한 음식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달앱 회사와 진상 고객들의 갑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새우튀김 3개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2개는 당일날에 드시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날에 드시려고 냉장고에 넣어서 다음날에 확인해 보니까 색이 이상하다고 환불을 요구하셨어요. 가게 입장으로서는 이미 드신 음식은 환불이 어렵다고 못 드신 이상한 새우튀김 하나만 환불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 욕과 반말을 섞으시면서 환불을 계속 요구하셨고 계속 가게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게 사정은 듣지도 않으시고 그 손님 말만 들은 상태로 계속 불합리하게 환불만 요구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환불 다 해드리고 그러고 끝이 났나 했더니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 가게도 상황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시던 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저 상담원한테 아 머리 아파 혈압 올라 이러더니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아이고. 아이고. 실제로 저렇게 쓰러지신 거네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신동기 오셔서 한 30분가량 심폐소생술 하다가 응급차 와서 병원으로 실려가셨죠. 그 뇌사 상태로 이제 의식이 없으신 채로 3주간 있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다 나몰라라 하는 시기여서 그게 제일 답답하고 억울해요. 그냥 돌아가시는 그 어머님 본인의 탓인가 이게 과연. 실제 배달 앱의 고객은 돈을 벌어주는 고객은 자영업자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용하기 좋고 조금 더 많은 매출을 내게 만들어주는 게 배달 앱의 사실은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이 역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 음식에 대한 환불 규정은 좀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별점과 리뷰로 이 매장이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절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음식과 위생 이런 쪽에 더 본질적인 곳에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뭔가 좀 블랙 컨슈머라고 흔히 불리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의 괜히 행동이에요. 악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너무 악성 리뷰를 남겨서 한 사람의 생명을 또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허위 사실을 올리는 이 악성 리뷰는 왜 법적으로 막지를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은 대원칙이 리뷰를 쓰는 것 자체도 소비자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턱대고 맞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은 열어줬지만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리뷰가 하나의 권력처럼 돼버려서 악용이 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업주들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좀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정작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 하시고 그냥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이 문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리고 점점 더 늘어갈 것이고 소비자들도 점점 앱을 사용하고 배달이나 이런 리뷰를 쓰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 본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저희가 전문가분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화면을 만나보시죠. 플랫폼이라는 것이 하나의 장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수요자, 공급자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관리하고 컨트롤할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왜 관할 부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나쁜 행동이라는 건 이렇게 유형을 따지면 몇 개로 정리가 됩니다. 그 시장 환경에 있는 일부의 나쁜 소비자, 그 다음에 일부의 나쁜 공급자들은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못하게 제재하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플랫폼 사업자가 해야 될 일도 있고요. 또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정확한 가드라인을 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현행법상에 아예 규제들이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극단적으로 불거졌을 때 법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업무방해, 명예훼손 법으로 가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전후 사정을 다 따져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법안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해외에는 이런 전자상거래나 이런 리뷰를 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플랫폼에 이제
그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네네. 미국을 조금 살펴보면 그렇죠. 2016년도에 관련 법안이 하나가 나와요. 네네. 그 소비자 리뷰 공정화에 대한 법안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리뷰를 써라. 하지만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메인입니다. 네네. 다음으로는 이제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 고객하고 사업자를 동등하게 상호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고객 리뷰를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고 공정성 있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이 내용, 입법을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예, 직접 한번 보내보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입법안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달려라 입법화에서 만든 이 입법안은 관련 사안에 앞장서고 계신 우원식 의원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참여하고 있는 가맹 사업체 간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플랫폼하고 거기에 가맹점 있잖아요. 거기하고 소비자 간의 관계인데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 같은 걸 마련하고 또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댓글, 그러니까 과도하게 불공정하거나 악성 댓글들을 막기 위해서 그 안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악성 댓글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도 굉장히 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선의의 것은 괜찮지만 이 악의의 것 이런 것들은 잘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고 또 그 참여를 잘 제도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법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책임위원으로 맡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조정하고 있는데 법제도 개선까지 열심히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도 이런 취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플랫폼 안에서 함께 역할해 주시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캠핑카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실제 국회의원에게 전달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다 보니까 이 의견을 저희가 그 국회의원 분에게 입법을 하시는 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도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법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입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